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994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7월 2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6월 18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신축년 을미월 병자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병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병화일간이 되겠고,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미월의 병화가 되겠습니다. 자, 미월이라고 하는 절기 계절에 병화일간이 태어났을 때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것인데요. 자, 천간에는 오행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지지도 오행이라고 하는 것이죠.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걸 갖다가 다시 음양으로 나누게 되면 천간은 10간이 되는 것이고요. 또 지지는 12지지가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간 오행을 둘로 음양으로 나눴을 때 천간은 10개가 되는데 갑을목이 하나가 되겠고, 그 다음에 병정화가 하나가 되겠고, 그 다음에 무기토가 하나가 되겠고, 그 다음에 경신금이 또 하나가 될 겁니다. 경신금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임계수가 되죠. 갑을 목은 오행상 목이 되는 것이고, 병정화는 화가 되는 것이고, 무기토는 토가 되는 것이고, 경신금은 금이 되는 것이고, 임계수는 수가 되는 것인데, 이거 목이라고 하는 것을 둘로 나누게 되면 갑목이라고 하는 것, 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하게 되고, 화라고 하는 것도 병화라고 하는 것, 정화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토는 무토라고 하는 것, 기토라고 하는 것, 금은 경금이라고 하는 것, 신금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수는 임수라고 하는 것, 계수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행을 식관으로 음양으로 나누면 천간, 식간, 12지지 이렇게 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천간이라고 하는 것은 10개의 천간이 순차적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오늘은 병이라고 하는 일간이 오늘의 주인공이 되겠죠. 병이라고 하는 글자 양에 해당이 되는 화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화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있습니다. 정화는 같은 화이지만 음에 해당되는 화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같은 화라 하더라도 병화라고 하는 것과 정화라고 하는 것이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음과 양으로 구분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좀 강하고 거칠고 투박하고 좀 뭐랄까 맹렬한 그런 기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좀 부드럽고 유연하고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양화인 병화라고 하는 것이 강렬한 그런 화라고 봤을 때, 대체적으로 양화인 병화는 태양지화라고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태양지화, 하늘에 뜨는 태양과 같다라고 하는 뜻이죠. 지구상에서 볼 수 있는 화 중에서 가장 강한 빛과 강한 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태양이죠. 물론 태양이라고 하는 것이 지구에서 좀 원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태양이 뜨거워봤자 뭐 한 40도, 50도, 좀 더 올라가면 한 60도까지 온도를 올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원래 태양 온도 자체는 수만 도 이상 올라가게 되죠. 이것이 바로 태양이라고 하는 병화, 즉 양화를 대표하는 화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고, 그와 상대적으로 음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인 병화에 비해서 그 빛이 좀 강하지 못하고 열기도 그렇게 강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하늘에 떠 있을 때 태양은 병화가 되는 것이지만, 달이라든가 별빛 같은 거 있죠. 달빛이라든가 별빛 같은 거, 다른 열기가 아마 없을 겁니다. 물론 이제 태양을 받았을 때는 달도 뜨거운 열기를 받을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지구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정도의 그런 정도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달이라고 하는 것, 빛이라고 하는 것, 아무리 큰 보름달이 뜬다 하더라도 밤을 비춰주는 정도의 용도이지, 낮과 같이 그렇게 밝은 정도의 에너지를 발산하지 못한 별빛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병화 같은 경우는 태양지화라고 봤을 때, 정화 같은 것은 하늘에 있을 때는 달빛, 별빛이지만, 또 지상, 땅에 있을 때는 등촉지화라고 해서 뭐 모닥불 같은 거 있죠. 모닥불 내지는 전기불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촛불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정화 같은 경우는 양화인 병화보다 그 빛이 강하지 않고 부드럽고 유연한 그러한
화를 갖다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양화하고 정화라고 하는 음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지만 공통점은 뭐냐면 똑같은 화이기 때문에 병화가 됐던 정화가 됐건 너무 뜨거워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병화 같은 경우 하늘에 떠 있는 태양 같은 경우 또 태양 폭발 같은 걸 일으킵니다. 그래서 흑점 같은 것이 있게 되면은 그 자기장이라든가 뜨거운 열기가 지구에 엄청난 또 영향을 미친다라고도 하죠. 뭐 그러한 영향력이 있게 되는데 병화가 됐던 정화됐던 화가 너무 왕화해서 치열해지게 되면은 열기가 너무 많아지게 어떻게 돼요? 그러면 중화가 이루어지지 않죠. 마치 적도 지방처럼 뜨거워지죠. 지금 우리나라 한반도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사계절이 분명한 그러한 계절이었는데 아열대성 기후가 아열대성 기후로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점점 양기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병화가 됐던 정화가 됐던 화의 기운이 강해진다라고 하는 뜻이고,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그것을 갖다가 뜨거운 열기를 갖다 중화시켜 주는 것이 중화시켜 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수의 기운, 냉기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점은 병화하고 정화의 공통점은 너무 치열해지게 되면 열기가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임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억제시켜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임수가 병화를 보게 되면 수보양광이라고 해서 병화의 빛을 돋보이게 하는 그러한 역할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이 병화만 수보양광하는 것이 아니라, 수보양광은 뭐예요? 달이 떠 있을 때 그 밑에 임수가 있게 되면은 달빛도 강이라든가 호수 같은 것으로서 보강해 주게 되면 정화도 아름답게 비춰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차이점이 양화하고 음화하고 이러한 차이점도 있으면서 또 화라고 하는 공통점에서 비추어 봤을 때 화가 너무 치열해지면 이걸 갖다가 억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억제시켜 주는 것은 물론 개수라고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개수라고 하는 것은 보강하는 역할을 할 수 없고, 물론 뜨거운 열기를 갖다 식혀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언정 빛을 갖다 보강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수를 보는 것보다는 임수를 보는 것이 월등히 좀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병화든 정화든 같은 일간이 약했을 때는, 병화가 약했을 때 내지는 정화가 약했을 때는 반드시 인성이라고 하는 것, 즉 목인데, 이때 필요한 것은 을목보다는 양목인 간목이 있어서 약한 화를 갖다가 생주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내일 공부하게 되는 정화라고 하는 이 불은 인위적인 불로 보기 때문에 사시사철 정화일간이 왕하다 하더라도 반드시 간목 한 점 정도는 있어주는 것이 좋다. 병화는 일간이 왕할 때, 4월 5월에 태어났을 때 병화는 왕할 때 간목을 별도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하지만 정화는 4월이라든가 5월에 화가 왕할 때 태어나더라도 간목 한 점 정도는 있어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거는 병화와 달리 정화의 특성상 그렇게 특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다. 즉 정화는 인위적인 불로 보기 때문에 반드시 쉽게 말하면 땔감이라든가 장작 같은 것이 있어 주어야지만 불을 켤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병화일간, 화일간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미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미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계절로는 여름이면서 늦여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이걸 또 환절기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미월은 늦여름이면서 바로 입추가 되면서부터는 가을로 넘어가죠. 즉 뭐냐면 사오미의 여름에서 그 다음에 신유 의 가을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환절기가 바로 이 미월이라고 보는 겁니다. 또 4월, 2월이 모두 여름에 해당이 되고요. 특히나 4월이라든가 5월 같은 경우에는 화가 왕한 계절이죠. 화가 굉장히 왕한 계절인데, 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물론 여름이기 때문에 뜨겁고 건조한 기후, 조열한 어떤 기후적인 특성은 4월이라든가 5월이라든가 지금 말하는 미월 모두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4, 5월이 화가 왕한 계절임에 반해서 미월은 토가 왕한 토왕절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토왕절. 그래서 토가 왕한 계절은 물론 4, 5월도 토가 있을 때는 왕하지만은 원래 본시 토가 왕한 계절은 진술, 충미, 월이 토가 왕한 계절이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진술, 충미월을 사계월이라고 합니다. 사계절과 사계월은 다르죠. 사계월은
진술충미월을 사계월이라고 하는 것이고, 사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추나 추동을 사계절이라고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표현할 때는 사계절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계월은 진술충미월을 말하면서 모두 환절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계월이라고 합니다. 진은 봄에서 여름, 그 다음에 술은 가을에서 겨울, 축은 겨울에서 봄, 지금 말한 미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 모두 진술충미월은 모두 토가 왕한 계절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병화일간이 진월에 태어났을 때, 술월에 태어났을 때, 내지는 축월에 태어났을 때, 오늘같이 미월에 태어났을 때 다 똑같겠네요? 아닙니다. 병화가 진월에 태어났을 때 다르고요. 그 다음에 술월에 태어났을 때 또 다르고, 그 다음에 축월에 태어났을 때 또 다르고요. 미월에 태어났을 때 다릅니다. 술월이라든가 축월 같은데 토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병화일간의 기운을 많이 설기하는 것 맞습니다. 진월도 토 왕절이기 때문에 병화의 기운을 설계하는 것 맞고요. 미월도 마찬가지로 토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병화의 기운을 화생토에서 설계해 주는 것은 맞지만은, 진월과 미월은 그래도 어느 정도 화의 기세가 좀 강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은, 술월과 축월은 화가 약한 그런 계절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진술충미월인 토왕절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축월이라든가 술월이 태어났을 때는 병화일간이 매우 약하다라고 봤을 때, 진월이라든가 미월은 병화일간이 그래도 세력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나 오늘 같은 미월 같은 경우에는 사오미 남방이라고 하는 뜨거운 양기가 있는 그런 여름에 태어난 병화이기 때문에 다른 진술 축월에 태어난 병화보다는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하지 않다는 얘기죠. 하지만 미월이라고 하는 것이 토가 왕한 계절이면은 틀림없기 때문에 다시 무토가 투출한다거나 기토가 투출한다거나, 내지는 지지로 진술충미 토가 많아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그야말로 아무리 미월에 4, 5 미월에 양기가 강한 계절의 병화라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일간에 뭐예요? 기가 많이 과설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인성인 간목을 봐서 약한 일간 병화를 갖다가 생조해주고 간목으로 토를 제거시켜 주어야지만 병화가 살 수 있는 것이고, 미월의 간목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수가 있어서 간목을 갖다가 생조해 주어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만약에 무토가 투출하지 않고 그냥 원령에 있는 미토만 있다라고 하면 능히 이 정도는 그래도 화의 기세가 약하지 않기 때문에 미월의 병화는 이 정도 가지고 토가 많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토가 투출하지 않거나 기토가 투출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간목을 쓰기보다는 임수를 치용해서 임수로서 병화를 갖다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보양광하고요. 그 다음에 미월의 열기를 갖다가 시원하게 조후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미토 자체가 건토이기 때문에 임수를 보게 되면 미토가 윤토가 되죠. 윤토라고 하는 것은 마른 땅에 물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미토가 윤토가 되게 되면은 다른 어떤 간목이라든가 을목 같은 것들이 뿌리를 내리고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월의 병화라고 하는 것은 토가 많아지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간목을 쓰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임수를 치용해서 병화를 갖다 수보양광해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신금이라든가 경금 같은 것이 있어서, 왜냐하면 미월에 임수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금이 있어서 임수를 갖다가 생조해 주는 것도 없지 않아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을 말씀드렸지만, 뭐 암적으로 내적으로 병화일간이 어느 정도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토왕절에 이렇게 재살이 많아지게 되면은 그야말로 병화일간이 뿌리를 둘 수 없기 때문에, 울로는 특히 대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금수운이 아니라 목화운으로 가야지만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다. 만약에 이렇게 미월에 임수 경고를 받는데 운이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병화일간이 더욱 약해지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임수에 의해서 극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이라도 목화운으로 가서 병화가 살아나게 되면 제사를 모두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 미월 같은 경우에는 용신하고 울로의 방향이 조금은 차이가 있는 그러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병화라고 하는 것 양화죠. 양화가 양화인 병화가
미토 왕절인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이걸 격국이라고 하는 것으로 살펴보게 되면 양화인 병화가 음토를 받기 때문에 토라고 하는 것은 화생토의 관계, 화가 토를 생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물론 토라고 하는 것은 식상이 될 것인데 양대 음이 관계가 되니까 거는 거니까 이것은 식신이 아니라 상관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월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오 미 남방에 해당되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화세 자체가 약하진 않다 하더라도 미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면 틀림없죠. 그래서 일간인 병원보다는 토가 더 왕한 계절이죠. 그래서 다시 토가 많아진다라고 하면 설기퇴과 내지는 설기과다한 사주가 될 수가 있겠고, 또 병화일간인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상관격인데 일간보다는 상관인 더 토가 왕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목화진상관격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상관격 자체가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하다라고 하는 뜻을 내포되어 있고요. 그것을 좀 더 엄밀하게 진상관격이다라고 봤을 때는 100% 이거는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해서 설기함이 매우 지나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술충미월 중에서 그래도 미월의 병화라고 하는 것은 사오미 남방, 즉 양기가 있는 때에 있기 때문에 설기됨이 그나마 조금 병화일간이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정도의 여력이 있기 때문에 뭐 간목을 먼저 쓰기보다는 물론 이제 임수를 쓰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임수를 쓰고 경금을 임수를 갖다 생주해주는 보자로 쓰게 되는데, 다시 미월에 무토기토 진술충미토가 다시 많아지는 경우에는 무조건 간목으로서 일간을 생주해주고 토를 갖다가 제거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연지를 이렇게 보게 되면 축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죠. 충미충이 됩니다. 자, 물론 이제 병화 입장에서 미토라고 하는 것도 상관이 되는 것이고, 축토라고 하는 것이 또한 음토이기 때문에 상관이 되죠. 축토는 근데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가 되는 것이고, 미토라고 하는 요토는 물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건토가 되는 것이죠. 근데 충미충이 되게 되면 똑같은 게 뭐냐면, 충미충이 되게 되면 축중에 있는 신금계수가 매몰되기 때문에 모두 어떻게 된다? 건토화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중요한 건 건토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간 자체가 토에 비해서 약한 중에 다시 토가 많아져서 충미충이 되게 되면은 토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토가 더 왕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토충은 붕충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일간의 기운이 더 과설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간목으로서 병화를 생주해주고 축토 미토를 제거시켜주면 좋을 것인데, 월간에 이렇게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을목은 물론 병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이거는 정인이 되죠. 그래서 정인은 나를 낳아준 생모, 편인은 나를 낳아주는 것은 아니지만 계모, 서모 같은 그런 것이라서 어떤 분들 정의는 좋은 것이고 편의는 나쁜 것이 이렇게 보지만은, 병화 입장에서 을목 보는 것보다는 편인 간목을 보는 것이 병화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을목은 작은 풀 같은 거 있죠. 예를 들면 갈대 같은 그런 걸로 보기 때문에 화를 생할 수 있는 공력도 떨어지게 되고, 또 이렇게 건조할 때 토를 제할 수 있는 그런 공력도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뿌리는 간목이 있었을 때는 일간을 생해주는 힘과 토를 제거하는 힘도 강할 수 있을 것인데, 을목은 그 힘이 약한 것이고요. 또 연간에 이렇게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면 이 신금이 반드시 을목을 갖다 극하기 때문에 이 을목은 그야말로 화를 생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토를 제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다, 상실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일지를 보게 되면 자수라고 하는 것이 있죠. 병자 일주가 되죠. 병자일주들이 대체적으로 정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격 자체가 좀 꼼꼼한 성격, 법과 윤리를 좀 지키려고 하는 성격, 그 다음에 병자일주가 물상으로 보게 되면 얼마 전에 제가 봤던 무지개, 얼마 전에 서울에서 비 왔었는데 쌍무지개가 떴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물방울, 개수죠. 물방울이 하늘에 있을 때 태양을 있게 되면 그 태양빛을 반사해서 무지개가 되는 것인데, 그게 바로 물상으로 봐서 병자일주가 그와 같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자일주들이 그래서 좀 낭만적이고 아름답고 미남 미녀가 많고 또 이성들한테 또 인기가 많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주만 놓고 봤을 때 병자일주 나쁘지 않다 하더라도 일주만 놓고 봤을 때 나쁘지 않다 하더라도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사주가 이렇게 짜여지게 되면은 병화일간 자체가 약한데 인성도 나를 도와주지 못하고요, 토가 많아서 나의 기운을 뺏어가게 되고, 재성이라고 있는 것은 뭐예요? 이게 또한 뭐 수를 생하는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일간 자체가 약하게 되면은 관성도 재성도 내 소유물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미월의 병화가 세력이 내 쪽으로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예요? 일간 병화가 가지고 있는 힘보다는 식신, 그 다음에 식재관이 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그걸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생시에서 일간을 좀 도와주는 운을 도와주는 글자, 인성이라든가 비견겁제를 만나거나 아니면 운세라도 대운이라도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거는 제가 생시를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자시, 무술시, 무자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자, 미월이 병화가 어느 정도 사오비 양기가 어느 정도 있는 시절이라 하더라도 토가 왕한 계절은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나 이렇게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 무토는 병화를 갖다가 심히 회강을 하게 되죠. 충이 되게 되니까 무토가 더 왕해지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병화는 더 약해지죠. 어느 지지로 보더라도 병화일간이 뿌리들 곳이 없습니다. 미중정화는 충대물로 인해서 깨졌죠. 이건 운세 바로 목화운으로 가야지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이거는 좀 낭패를 볼 수가 있겠고요. 무자시보다 더 안 좋은 것은 무술시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무술시는 무자시에 비해서 토가 더 왕해지기 때문에 100% 이거는 병화를 갖다 회귀무강 할 수밖에 없겠고요. 그 다음에 무토가 아니더라도 기축시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충미충의 자축합토가 되기 때문에 자수가 축하하고 합해서 자축합 토가 되기 때문에 사주 전반이 토가 좀 많아지게 되겠고요. 일간 자체가 뿌리를 둘 수 있는 것도 없고 또 목이 있어서 나를 생주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을목은 벌써 을목은 신금에 파극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다고 쪽팔리게 병화가 토로 종하는 것도 말이 안 되죠. 운세는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운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 임진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충미충에 자진합수가 되죠. 상관이 왕하고 관성이 왕합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극설교집이라고 그래요. 극설교집, 매우 좋지 못한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인데, 그래도 좀 운이라도 이렇게 목화운으로 좀 받쳐준다라고 하면 그나마 괜찮은데, 임진시가 됐을 때 저는 원래 병화가 임수 보는 걸 좋아한다라고 했지만은 일간 자체가 어느 정도 세력이 있을 때 임수 보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지, 이렇게 지지로 뿌리를 하나도 둘 수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왕한 임수를 보게 되면 오히려 낭패를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여명으로 태어났을 때는 다시 금수운이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매우 좋지 못한 그러한 사주가 될 수밖에 없다. 이 개사시가 되면 그래도 병화가 사에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나쁘지 않은 것이고요. 또 갑오시가 되면은 오에 뿌리를 두고 그 다음에 간목에 생주를 받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가 되냐면 연월지로 충미충인데 오시가 되면 좌우충, 일시지로 좌우충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절대 선택하지 마셔야 되는 그런 생시. 병신시, 정유시 마찬가지로 이건 충미충이 되지만 자진합수가 되죠. 그래서 수가 살아나게 되는데, 이 시간의 병화 내지는 정유시면 정화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화가 있어서 나를 물론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은 병신시의 병화라든가 정유시의 정화는 똑같이 일간과 마찬가지로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있어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목화운으로 갔을 때는 그래도 일간을 도와줄 수 있겠지만, 금순으로 갔을 때는 일간과 마찬가지로 시간의 병정화는 똑같이 약하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지 않죠. 물론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겠지만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비견급제가 뿌리가 튼튼하다라고 하면 내가 약했을 때 그 비견급제가 나한테 돈을 금전적으로나 이렇게 도와줄 수 있겠지만은, 시간에 있는 병정화도 뿌리가 없다 그러면 도와줄 마음은 있을지언정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나의 재물을 뺏어가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간에 있는 글자들은 지지로 뿌리를 얻는 것이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은 개사시보다 갑오시가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 갑오시가 아까 마찬가지로 좌우충되는 것이 엄청난 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개사시 내지는 경인시 정도 이렇게 살펴볼
것이고요. 만약에 뭐 그렇지 못한 일간을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생시, 기해시, 뭐 무자시, 임진시, 뭐 이런 생시를 얻었을 때는 반드시 금수운보다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